네, 오늘 모두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이성준 음악 감독님부터 짧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뮤지컬 광주에서 음악 감독을 맡은 이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광주에서 연출한 구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광주의 예술감독을 맡은 요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뮤지컬 광주에서 박한수 역할을 맡은 정동아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2년 뮤지컬 광주에서 야학교사 윤희건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조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윤희건 역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뮤지컬 광주에서 정화인 역을 맡은 김나영입니다. 정화인 역의 문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수경 역의 효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수경 역의 최지혜입니다. 네, 거리천사 역할을 맡은 배우 김아영입니다. 네, 거리천사 역의 김은숙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발걸음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의 김나영 기자라고 하고요. 뮤지컬 광주가 벌써 3년째를 맞이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인물의 서사를 좀 더 보완하고 신곡 등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구체적으로 작품이 3년째를 맞이하면서 변화한 점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 번째를 하면서 가장 이제 공연을 자꾸 이제 레퍼토리화 시키고 재공연을 하다 보면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게 이제 본질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 서사는 진실을 다루고 있지만 저는 직업적으로 본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에서는 왜 이런 광주에서의 이런 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왜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폭도라는 오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걸 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이번 사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의 눈이라는 그 대목이 형이 하나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솔 부인회 같은 그 곳에서 벌어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광주가 얼마만큼 폐쇄되고 조작되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면 관객분들이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면을 하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동력이 생기고 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추스리고 잘 헤아려서 표현을 하면 관객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연출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네, 우측에. 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문화부 김세훈 기자입니다. 고선웅 연출님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창작극도 하시고 고전도 재해석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무래도 뮤지컬 광주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무대화한 만큼 장면을 구성하실 때 고민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이렇게 프리스콜 일부 장면에서 그 총이 이렇게 탕탕탕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좀 실제 있었던 일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분들께도 좀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이 작품이 3년을 이제 하게 됐고 좀 장기간 공연을 이어가게 됐잖아요. 그만큼 관객의 공감을 많이 얻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에서도 이제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랑 역사적, 시대적 배경도 다른데 관객을 관통할 수 있었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했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녹화를 했었구나. 네.
그 앞부분에 질문 주신 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무대라고 하는 것은 허구의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허구예요. 허구인데 여기서 사실을 다뤄야 되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격앙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연습실에서도 반복이 되고 또 입마개를 쓰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그 쉽지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을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연극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현재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딛고 일어서서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자가 제가 생각하는 광주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배우로서 광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가가 더 저희들한테는 절실한 문제이고, 그 본질을 잘 보여드렸을 때 광주에 직접 사실로 이렇게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에게도 훨씬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을 대하는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예, 배우분들 그거 지금 방금 질문하신 거는 질문이 뭐였죠? 배우한테? 일본에서 일본에 바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일본에서 공연을 한 게 아니고 한국 배우들이 공연한 영상을 일본 TV 방송국에서 상영회를 6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굉장한 또 반향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일본에서 타국에서 틀었을 때, 방영을 했을 때 반향이 있었다. 그 벽을 넘어서서 본질은 뭐냐면,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할 때 약한 자의 것을 뺏을 때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강한 자가 더 가지려고 하다가 억울한 희생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42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전 세계들의 얘기고요. 이것을 팩트에 기반해서 무대화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고, 그리고 이런 창작진들과 배우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땅속에 묻힐 겁니다. 이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아름다운 음악과 글로 관객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대답해 주실 배우분들 계실까요? 아니요,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HCN의 유수환입니다. 마이크 들고 계신 조이 배우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배우님들 그 나이대가 뭐 그때를 좀 경험할 수 없었던 나이였을 것 같은데, 5.18을 조명한 작품들이 뭐 다큐라든지 많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송강호 씨가 나온 택시 운전사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그때 좀 느낌들을 체득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물론 아까 일본 얘기도 하셔서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역사라는 것은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지 않으면 왜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펜을 든 자들이 양심을 지킬 때 그것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작품에서 맡은 야학교사 윤희건 역은 손에 펜을 쥔 자가 총을 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교사가 전사가 될 수 없는 과정,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 왜 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가 손에 총과 칼을 들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이죠.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자들이 더 나누려고 할 때 세상은 더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작품은 히어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뭐 나와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한 방에 결말을 짓는 그런 그게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 소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소시민들의 사랑과 우정, 그 운명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저는 물론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기 계신 유희성 예술감독님은 실제로 그 현장에서 최루탄 가스를 마셨고, 그리고 우리 고선웅 연출님께서는 실제로 광주에서 자라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목격했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양심적으로 종이에 그대로 온전히 보존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장르의 문화적 장르가 탄생한 겁니다. 우리 모든 창작진들 그리고 예술인들이 양심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예술은 더 관객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앞줄에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헤럴드의 박가영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조이 배우님께서 일본 녹화본 방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랑 좀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면 뭐 예전에 다른 뮤지컬에서 외국인이 공연을 보고 있길래 한국어를 이해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대요. 모르지만 그 공연의 내용이 이제 뭐 혁명 이런 게 관련돼 있어서 그 자막이 없어도 자기는 보는데 뭐 재미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독자도 또 영자 신문이기 때문에 혹시 자막을 제공을 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자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왜 광주를 외국인들이 봤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약간 어필, 외국인 독자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이제 공연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총에 쓰러지는 장면인데 총소리를 사용하지 않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연출할 때 어떤 생각으로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답을 하고 나중에 연출적인 방법은 연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지컬 광주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2년 전에 일어난 1980년도에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작가적인 상상력과 연출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팩션화된 뮤지컬입니다. 그리고 이 뮤지컬의 주제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 이 작품의 광주문화재단에서 대중화, 세계화 작업의 일환으로 관현악곡과 함께 뮤지컬이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올해가 이제 세 번째 시즌 3로서 공연을 했고요. 세 번째 제일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면을 하고 세계화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술의 전당 토올극장에서 공연을 마치고 그 다음에 광주, 세종에서 공연을 마친 이후에 11월 달에는 저희들이 세계화하는 어떤 첫 번째 목표 지점인 브로드웨이에 가서 11월 달쯤 예정하고 있고요. 그때는 뭐 전 공연을 정식으로 프로덕션으로 가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쇼케이스 정도로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광주 민주 항쟁이 일어났었던 그 시절에 광주 시민들의 의식 그리고 정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문화 콘텐츠화되고 뮤지컬화돼서 광주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화할 수 있고 젊은이들과 세계화인들에게 광주 정신과 광주의 민주 항쟁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뮤지컬 콘텐츠화해서 만든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연출님께 잠깐 넘기겠습니다. 예, 무대에서 죽음을 다루는 거는 매우 연출한테는 예민한 문제고 관객분들한테도 너무나 직접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를 하면서 그분들이 훌라훌라를 하고 굉장히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총소리가 났을 때 정말 그 총알이 나의 몸을 관통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적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아까 보셨던 그런 방식의 여러 가지의 그 죽음 이후에도 저항할 수 있는 방식, 무너지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합의를 배우분들하고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막에 대한 걸 조금 더 여쭤봤었는데 그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1호로 그 방영을 할 때도 1호로 자막을 해서 그쪽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어로도 이미 번역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쇼케이스 할 때에도 한국말보다는 가능하면 영어를 가지고 현지에 있는 배우들과 더불어서 물론 국내 배우들이 몇 명 참가할 수도 있고 그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현지 배우들과 함께 영어 버전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뮤지컬 명성황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브로드웨이 링컨 센터에 가서 공연을 했었었고 그때도 배우였었지만은 한국 버전하고 부분 영어로 했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세련되게 잘 포장이 아니라 사실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제작진들하고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쪽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막은 반드시 할 거고요. 가능하면 영어 버전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중앙에 저희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저 JTBC 정재호 기자입니다. 연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 이전에 이제 지난해 11월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책임이 있던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이 뮤지컬이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뮤지컬이 지금 이 시점에도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는지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좀 실망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30년 이상 호스피스 하신 분들을 10분을 집중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 중에서 돌아가실 때 삶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10분 중에서 한 분도 그러신 분을 못 봤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좀 내려놓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작품을 하면서 저한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022년에 한 사람이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무섭고 근데 80년에는 더 그런 것들이 용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더 좀 험악한 시대였죠. 그래서 이번 작품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아픔이 그때 광주를 고스란히 다시 재현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막에도 그런 글도 좀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좀 너무 좀 광주 얘기를 하는데 또 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뭐 못했지만 하여튼 저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여전히 유전되고 그 모든 것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연극을 하다 보면 늘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계속 무엇인지 모르지만 계속 순환되고 돌고 그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참 말을 못 잊겠습니다. 네. 네, 앞줄 중앙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뉴스 이은진 기자입니다. 일단 사면까지 이렇게 오신 것 자체를 일단 좀 축하드리고요. 사실 이 작품이 있어야 됩니다. 뮤지컬이든 이 공연 쪽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감사하고 사실 이런 작품은 이제 작품 자체로 정치적인 색깔과 뭐 그런 쪽의 겨냥과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여도 힘들고 배우분들도 힘들고 뭐 그런 작품인데요. 일단은 사면까지 오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 저는 이 초연부터 봤는데 궁금한 것은 원래 기획 의도에서는 그러니까 이 광주가 아닌 다른 광주인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보는 광주의 현실을 처음에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기획 의도에서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에 보면 이제 1번 인물도 바뀌었죠. 박한수에서 이제 인물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 아예 이 광주 내 우리의 이야기가 더 좀 많아지고 커지고 한 것 같아요. 사실 광주를 보여주는 것 자체에는 그게 훨씬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못 믿으니 네가 타지 사람이 네가 좀 해주시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절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 초입에서도 3자가 보는 광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이 당시를 겪지 않은 사람이어도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다큐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제 이번 사면에서는 그런 변형이 조금
그렇다면 그런 느낌을 좀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작품은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까는 아주 명확한 작품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다만 그것을 조금씩 세심하게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그것이 왜 필요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의 구체적인 좀 이야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저는 이 작품에서는 특히 우리 여성 배우분들의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뭐랄까요, 남성 인물 중심이죠. 사실 이 인물 기도 그렇고 위인전도 하다못해 전부. 근데 많은 다큐에서도 그렇지만은 여성분들의 당시의 활약을 많이 조명해주고 최근에 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면까지도 같이 이렇게 이어오면서 역할이나 소소하게 이제 좀 이렇게 장면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또 참여하시는 우리 여성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소감으로 이번 시즌을 또 함께하고 계시고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번 작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싶네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면을 하면서 그 박한수가 작아진 건 전혀 없고요. 윤희건이 강화된 것도 잘 없습니다. 다만 그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을 보다 더 그 설득력을 갖고 일반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한수라고 하는 인물의 관점이 반드시 있어야 광주를 객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변화된 지점은 없습니다. 커튼콜 때 순서를 제가 바꾸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이제 3년째 오면서 정서상 윤희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많은 그 관객분들의 뭐라 그럴까 연민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도 윤희건이라는 사람 리더로서 계속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윤희건을 순서를 좀 바꿨지 뭐 그런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진아 배우. 초연부터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진 이 광주를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또 책임감도 남다르고 그리고 실제 저희 역사 안에 있는 그 사건들을 다루는 내용의 작품을 하게 돼서 굉장히 또 책임감이 또 남다릅니다. 실제 이 저희 작품 안에 민주투사분들과 그리고 열사들의 그 분들의 모티브화가 됐는데 특히 정화인 역할도 민주 여성단체인 송백회와 그리고 녹두 서점을 기반으로 한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정현애님을 모티브로 이제 정화인 역할을 만들어 주시게 됐는데요. 사실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 윤희건과 그리고 오하의 사제님을 비롯한 다른 인물들도 굉장히 모티브화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5.18 민주화 운동 때 주요 장소들과 그리고 그때 쓰였던 말들이 저희 작품 안에 이제 녹아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연기하면서 그리고 배우면서 그리고 또 실제 연기하면서 굉장히 마음은 무겁지만 연출님이 처음에 이제 실제 리딩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게 있으세요. 굉장히 통쾌하게 열정적으로 이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알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담아내면서 연기할 때 저희가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더 뜨겁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대답해 주실 여성 배우님 계신가요? 뭐 사실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리천사는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어떤 여자 남자의 어떤 구별이 있는 역할은 아니어서 어떤 여성의 롤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저는 이제 초연부터 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리천사는 계속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좀 지켜보는 롤이라서 보면서 느끼는 지점들과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남자 배우분들이 맡은 롤과 여자 배우분들이 맡은 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저도 듣기는 했는데
제가 보면서 이 여배우분들 특히 뭐 여기 화인이나 수경의 역할들도 그렇지만 뭐 청솔 부인의 역할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하시는 롤이 저는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총칼을 들고 앞서서 싸우시는 분들도 너무나 대단하지만 사실 주먹밥을 만들고 뭐 물을 제공하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생명과 가장 관련돼 있는 아주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광주에 있는 여성 롤들을 많이 사랑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멋진 역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객석이 잘 안 보여서 지금 마이크가 전달이 됐네요. 네, 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앞에 좀 무거운 얘기도 많이 나왔고 깊은 얘기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감사드리는데 좀 가볍게 가보자면 배우분들 이지훈 배우도 그렇고 조이 배우도 그렇고 사실 광주 첫 출연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나영 배우도 뮤지컬 처음 도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광주에 처음 도전하시면서 하시게 된 이유와 각오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으신지 좀 가볍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초연 재연까지 광주를 객석에서 관객의 입장으로 접했었는데요. 초연 때는 어떻게 100% 완벽하게 공감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광주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어떤 경험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의 어떤 뭐 정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재연 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속으로는 저 작품 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3연의 이제 출연의 의사를 저에게 던져주시고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시간도 좀 이제 타이트하기도 했었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어쨌든 살아생전 있었던 그 인물을 과연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아내에게 상의를 했더니 와이프가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면서 또 연출님과 또 이제 음악 감독님과 같이 한번 작업해 보면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조언을 해줘서 이 작품을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연출님께서 많이 도움도 주시고 연기적인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감정에 속지 말자였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하면서 그 감정마저 진실이 아닌 거짓이 될 수 있으니 담담하게 아주 내추럴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관객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그 정보에 더 깊숙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저 역시도 이제 무대에서 이제 배우들이 많이 연기를 하다 보면은 젖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깊게 들어가면은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희들도 음악적이나 아니면 뭐 텍스트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 굉장히 정말 슬프고 힘들고 탄식스럽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저 역시도 막 쏟아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이렇게 울었을까? 이렇게 슬픔을 갖고 했을까? 아니면 의연하게 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연기는 정답이 없듯이 무대에 있을 때만큼은 그냥 진실을 다해서 하는 게 저희 작품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누구의 한 명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작품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이유가 배우가 보이는 것보다는 작품이 보이는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좀 와서 느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생기는 작품입니다. 네, 이번에 특히 이지훈 배우님께서 큰 형으로서 저희 팀을 많이 다독여 주시고 리더 역할을 해주시고 안팎으로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노래로 대신하면 들불약에서 등사기 하나 가지고 투사회보를 쓰는 장면이 있어요. 유니건이 나는 이런 운명 누군가는 걸어가야 할 길 나의 길
이 시대에 2022년의 뮤지컬 광주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운명이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작품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런 작품에서 노래하고 말하지 않으면 독재자가 떠나간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런 희생의 역사, 대한민국 한의 역사는 남아야죠.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 저한테 오더라도 저는 이 작품을 선택하겠습니다. 광주 화이팅! 네, 저는 사실 초연과 재연에 대한 정보가 좀 안타깝게도 제가 없었어가지고 이번 제안을 주셨을 때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품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네, 너무나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영광스럽고 우선 지금 이 기자 간담회 때 이렇게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대단한 작품인지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프레스콜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심도 있게 던지는 프레스콜 전 처음이에요. 제가 뭐 선배님들 앞에서 좀 부끄럽지만 저도 무대에서 한 20년 정도 했는데 프레스콜 때 질문을 이렇게 정말 자기의 작품인 마냥 이렇게 심도 깊게 질문을 던져주셔서 너무 지금 행복하고요. 정말 와주신 한 분 한 분 기자님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 앞서서 많은 작품의 이야기를 또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는 이런 작품인 것 같아요. 우연히 저 배가 고파서 어디서 도착했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집을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뭐 3대가 이어온 어떤 장인의 맛집인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게 우연히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나 보석 같은 배우들과 또 대단한 창작진들과 대단한 컴퍼니와 이 작품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로 이 작품이 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뭔가를 할 수만 있다면 다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제가 간담회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음악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모든 곡이 다 그러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애정을 가지고 좀 지휘하시는 곡이 있을까요? 네. 어떤 곡을 딱 근데 콕 집어서 말씀드린 거는 여기 배우들한테도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저희 스태프분들한테도 실릴 것 같아서 좀 하긴 어렵고 지금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부분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때로는 이 곡이 슬픈 장면을 연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곡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이 곡이 희망을 나중에는 맨 마지막 곡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 8마디 정도의 또 아카펠라를 저희가 사용하면서 저희 목소리로만 전달하는 장면도 있고 또 기악곡으로만 또 따로 관현악곡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재밌는 변형도 그리고 또 훌라훌라의 그때 당시에 썼던 멜로디들을 차용해서 저희가 함께 마치 그 시대를 풍미할 수 있는 곡들로 저희가 묘사한 부분들 이렇게 뮤지컬 광주를 관람해 주시면 조금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지 않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문수경 역의 효은 배우와 최지혜 배우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문수경 하면 외유내강 이런 단어가 좀 떠오르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본인과 좀 닮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수경이가 좀 씩씩하고 당차면서도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저랑도 조금 제가 좀 밝고 이런 면이 있어서 그게 많은 것 같고 따뜻한 마음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 좀 저도 좀 따뜻한 마음도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수경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잘 생각해서 좀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수경이랑 진짜 그냥 평범하다는 게 전 제가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랑 수경이라는 역할이랑 진짜 평범한 인물, 그냥 잘 웃고 잘 울고
주변 사람들이 좀 행복하기를 바라고 뭐 겁도 많고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의 저랑 다를 게 없는 수경이와의 저랑 닮은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수경이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연기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김하영 배우님은 지난번에도 한번 뵈었었고요. 이번에 김은숙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이 처음 거리천사 맡으신 거잖아요. 네네, 네. 처음입니다. 네, 이 역할에 대한 소개와 또 광주에 참여하시게 된 배경 혹시 짤막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광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김은숙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광주 사람입니다. 처음 이렇게 광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지금 광주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 광주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광주의 3연째에 그 배우 오디션 공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이 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은 어떤 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좀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오디션에 했는데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훌륭하신 제작진 분들과 이렇게 함께 배우님들과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뮤지컬 광주의 간담회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창작진과 배우님들, 네. 네. 네네네. 그럼요. 마무리해줘. 네. 우선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모든 게 처음엔 사실 걱정도 되고 많이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 좋은 선배님들, 동생들, 언니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함께해서 모든 게 신기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고 지금은 그런 배움 속에서 화인이를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 광주는 너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첫 공을 하는데 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화인이는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제 자신을 믿고 열심히 첫 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2022년 뮤지컬 광주를 대표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기자 선생님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 일에 가슴 아픈 희생의 역사에 동조하신다면 온전히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팬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실의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상실되는. 여러분들이 언론, 방송, 대중매체가 대중을 깨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장까지만 오게 해주시면 그 다음은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마무리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퇴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